지금 우리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있을지 의심이 가게끔.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면서 오늘 개학식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아교육 파업 같은 겁니다. 쟁점 살펴보고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도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오늘 문 열지 않은 개원을 연기한 유치원이 지금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어제 격돌했었죠. 한유총은 1,533곳, 교육부는 190곳에서 이제 380여 곳으로 봤는데 아침에는 360여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후 현재 실제로 문을 열지 않은 곳은 239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220여 곳은 그래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없었던 곳은 이제 한 20곳 남짓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기는 오늘 개원식은 안 해도 아이 맡길 수 없으면 맡기고 가세요라고. 종일반은 맡아주는. 그래서 문제가 된 곳은 이제 한 20곳 내외 정도가 되는 거고요. 확인되지 않은 곳도 한 2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제 보육 대란은 아니었는데 상당한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한 3,500여 곳 되니까 지금 230여 곳이라니까는 뭐 한 6, 7% 정도가 오늘 문을 안 열었다. 10% 미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제 저녁부터 이런 문자 받으시면 매우 당혹스럽죠.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황당했어요. 일단 놓기도 했고 바로 오전에 담임이랑 통화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밤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일감적인 홍보였었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감도 안 오고 어벙벙했어요. 지금 저희는 당장 대책은 없죠. 며칠은 그냥 남편이랑 휴가 쓰면서 돌본다고 하지만 양가의 부모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안 가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유치원청 연합회 전성아 정책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유치원 개원을 미루려는 일부 유치원들 먼저 그 의도라고 할까요? 그걸 좀 여쭤볼까요? 지금 그 의도는 뭐였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에듀파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지금까지 그 교육 직부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학하기 전에 대화의 창구를 열고, 왜냐하면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수업 중간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이어지면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놓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다. 왜냐하면 수업이 시작되면은 그 더 이상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를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이대로 가서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수업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운영적으로 이제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유치원 운영이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과 같이 이제 유치원 교육이 불신이 계속된다면은 그 학부모의 마음도 정말 힘들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교사의 마음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이제 아이한테 가지 않나. 어느 정도 안심을 시켜준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3법이 시행되거나 해서 또 지금 에듀파이는 학생 수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올해부터 바로 도입이 됐는데, 이래서 뭐 유치원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보다는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뭐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든지 하면은
그 피해가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 그 교사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서울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교사들이 힘들면은 또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더 계속 생길까봐. 네. 그것이 좀 문제가 많이 된고 생긴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일부 시민단체에서 에듀파인 이런 게 도입되면서 이제 큰 유치원에서는 재정이 투명해지고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금 같은 걸 그동안에 좀 이렇게 빼서 썼는데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문 닫으려고 하는 움직임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큰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수용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발된지 네. 아직까지 시연도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정 보완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으면 분명히 사용할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처럼 이렇게 매도되고 싶지 않아요. 네. 열심히 운영하고 싶지. 그리고 95% 이상의 유치원들은 거의 운영이 적자나 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에듀파인 도입에도 문제 없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핵심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유치원 3법이랑은 사실 공공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의 기능은 학교지요. 그 학교의 기능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법의 인격에서 사유재산성이 있으니까 네. 공공성이 강화가 되는 만큼 그 운영권이라든지 네. 그 운영권도 재산의 그 사용과 처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침해가 많이 생기니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돼야지 네.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잘 한번 해결해 보자. 예, 네. 한 부분으로만 갈 수는 없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요 시간 때문에 요 질문 끝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저 각종 세제 혜택 받으시잖아요. 자주 네네. 들으시는 질문이겠지만, 네네. 취등록세라든지 소득세도 네. 깎아지고, 그다음에 네네.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허가받는다든지, 특히 네네. 또 많은 네티즌들은 아니 그런 재산권 침해를 모르면서 유치원의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네네. 뭔가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취득세, 재산세 부분은 15% 내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낼 용의가 있고요. 네. 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유치원은 비영리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소득이 없어요. 소득도 반드시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소득세를 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이 소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유치원 월급은 당연히 세금 내죠. 월급 네. 받는 거는. 네. 네, 월급 받는 거에 대해 월급을 근데 내고, 원장님들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죠? 그만큼 또 세금 내죠. 네. 네. 세금은 내는 부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원래는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네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사고 이제 옮기면서 나오는 그 차액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교육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물건을 다 사가지고 아이들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차적으로 수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거예요.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 소득세를 안 내는 거고, 네.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을 마치 이게 아주 큰 혜택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근데 제가 앞서 여쭤본, 근데 처음에 유치원 사업을 할 때 이런 비영리 법인이라는 걸 알고 또 이런 일부 재산권의 침해를 알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그때는 왜 하셨어요? 네네. 비영리 개인 사업자라고 비영리 개인 사업자고 법인이 아니고요. 네.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유치원을 갖다가 하면서 저희는 3대째 유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좋아서 네. 제가 원래 하던 업을 접고 이제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아프셔서 네. 유치원의 가업이 50년 넘게 이제 유치원 운영하고 있고 저는 유치원이 좋아서 한 겁니다. 근데 돈도 좀 벌어야겠다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사실은 유치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직업 선택의 자유권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살아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다음 기회가 네. 있으면 또 정책위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유총의 네. 전성화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시간 때문에 네. 방금 저희가 이제 전화 인터뷰 한 부분 중에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하나씩만. 네. 핵심 쟁점은 에듀파인이 이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는 네. 시설 사용료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한유총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내 건물 들여서 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달라. 시설 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적인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반대 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립자한테 그 부담하는 근거가 있느냐? 그분들도 자기 땅, 자기 건물 내놓고 그렇죠. 사업재단을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교육의 네.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국가의 세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겠느냐? 지금 국가에서는 헌법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수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학원이냐 학교냐 이 차이입니다. 교육기관이냐 아니면 정말 기업이냐. 그런데 한유총에서의 계속 기존 주장은 기업 수익 보장을 그 전제한 차원에서 주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접점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투자한 건물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보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에 네.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또 하나만 짚어주시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이게 네. 지난해 왜 문제가 터졌는지를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비라고 이야기하는 네. 교육에 쓰여지는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제로가 돼요. 이 수입 지출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제로가 되는 지출 안에 명품백이라든가 개인 차량의 수리비, 그러니까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주유비, 뭐 애들 책 네. 사준 돈이 남으면 아파트 관리비 네. 이게 다 포함돼서 제로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네. 소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원장의 일가가 몇 억대 지금 인건비를 빼간 정황들도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일부 네.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이 일부를 잡기 위해서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95%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의 이 부정회계를 적발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반발이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